네, 안녕하세요.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성문재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최진곤입니다. 이번 정부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좀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.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을 좀 조이는 게 있잖아요. 네. 사실 좀 이번 정책이 사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를 잡겠다. 그리고 뭐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런 말씀에 되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으로 되어 갈 수가 있다. 그래요?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네. 동의하지 않는 거군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요? 왜냐하면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요. 네. 부동산 가격으로 일일 오르는 게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? 딴 일 안 할 거 아니에요. 부동산 투자만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죠. 아니 부동산으로 돈 벌자는 책을 써놓고서는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. 그런 내용 없어요?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겠군요. 네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아직 못 읽어봐갖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.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고 하니까 이 축구만 다 관심이 있거든요. 젊은 사람들이. 그쵸.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어요. 근데 지금 완전히 다 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난리 쓰레기 났잖아요. 짓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. 네.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. 내 집 마련을 할지 말지. 근데 내 집 마련을 하지 말아야 때 해서 손해를 보고 그럼 가족들이 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.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. 하지만 최근에 좀 무분별하게 뭐 과도한 갭 투자로 해서 50채, 1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조금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. 과도한 갭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. 그렇죠. 이번 정부도 그런 갭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서 네.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그 중에 네네. 하나가 뭐 다주택자에 네.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네네. 대출을 네. 더 못 받게 한다든지 네. 그런 내용인데 네.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. 네네. 모든 정책은 간결해야 돼요. 강남 3구는 규제하고 저도 사실 헷갈려요. 어디는 대출이 나오고 어디는 또 안 나오고 다 지역적으로 다 묶어놨잖아요. 근데 일반인들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진리는 간결한 거거든요. 그 E는 MC 제곱,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네. 빛의 속도의 제곱이 진짜? 에너지. 전공이 원래 뭐예요? 만유인력의 법칙, 뉴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거잖아요. 사실 간결한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고 진리인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네.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네네. 뭔가 실수요자들한테는 뭔가를 지원해주는 네네.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다 보면 타족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우선은 공급을 좀 늘려야 되고요. 임대주택이나 그것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3주택부터는 좀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. 보유세가 늘어나면 여러 채 가진 게 부담이 돼서 못 가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사실 보유세는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가 있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세금 더 내야 돼 내년부터 네네네. 월세를 좀 올리든지 네. 전세를 좀 더 올려갖고 그 네. 돈으로 세금 내야 되겠네.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. 네, 공급을 충분히 늘리면 그게 세입자한테 전가가 좀 안 될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. 그런 부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냐면 내년 총선 이후에 아마 보유세 인상이 될 것 같아요.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올렸다가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은 게 있어요. 아니 내가 한 주택 갖고 있는데 실거주자인데 나는 투자자 아닌데 왜 내 세금을 내? 억울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3주택부터는 사실은 투자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보유세가 됐던 뭔가 페널티를 부과해서 주택수를 많이 못 갖고 하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최근에 그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월세로 환산해서 그 임대소득세를 내야 돼요. 3주택부터는.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면 네네. 세금 안 내잖아요. 전세 3억 이상 3주택은 전세도 월세로 환산을 해서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안 걷고 있어요.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네. 그렇죠. 네. 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 100채를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사실 그런 거 되게 불합리하지 않나요?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네. 시청자들은 더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렇죠.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? 지금?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자고? 보유세가 힘들면 지금 나와 있는 제도라도 좀 잘 정비해서 다주택자들이 좀 세부담을 좀 강화하면 주택을 이제 많이 못 갖고 내놓을 있게끔 것이다. 못 갖고 있게끔 누구는 한 채도 없는데 누구는 막 100채씩 갖고 그렇죠.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결론적으로는 보유세를 조금 더 네네. 강화하자. 네. 실제로 보유세가 올라버리는 순간 네네.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네네네.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네. 뭐 올렸는데 얼마 안 올랐네. 더 안 오르겠지?
이렇게 생각하고 처분한다든지 그럴 생각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거죠. 너 보유세 올릴 수 있어 우리? 너 올릴 거야? 빡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. 네, 정부가 지금 좀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절대 보유세를 못 올린다고 봐요. 근데 총선이 끝나면 아마 보유세를 좀 올릴 올린다?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. 2주택까지는 건드리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.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오히려 우리 서민들이 그렇죠. 더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죠.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뭐 지방에 이제 네.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서울에 한 채, 뭐 지방에 조그만 거 어쩔 한 수 채 없는 이렇게 경우가?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네. 있고, 뭐 세종시에 이제 네. 내려간 공무원분들이 뭐 그런 네네.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. 또 내가 새로 신규 분양을 받아서 집이 안 팔렸으면 또 일가구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럴 수도 있고. 실수요냐 투자냐 이걸 나누면은 그 행정력이 너무 방대해져요. 이게 실수요냐 투자냐 이걸 어떻게 또 나눌 거예요. 근데 3주택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. 3주택은 엄연히 오히려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, 투기 목적이 더 맞다는 거죠. 요지는 딱 두 가지. 공급을 늘리고 3주택부터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정치적으로 간결하고 깔끔하다. 이제 이런 그 우리 실수요자분들의 네. 고충을 좀 알아주시고, 그렇죠. 그죠? 네. 대출이 조여지는 바람에 네. 진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분들이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. 포기하는 경우도 그렇죠. 제 주변에도 맞아요. 봤어요. 실제로 맞아요. 이제 네.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네. 살던 집을 팔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그 DTI, 그러니까 네네. LTV 그거를 더 낮췄잖아요. 네.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. 그러면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해버린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네. 청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. 제한이 돼버리니까 네. 이 사람은 아예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네네. 포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. 네, 네, 그런 맞아요. 경우가 네. 또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지금 정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돈 있는 사람들만 지금 부동산 투자라고 장려하는 것 같다.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그 좋은 시기죠. 그냥 뭐 주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. 정책을 만들 때 네. 항상 말씀드린 게 간결한 정책이 좋다. 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는 그렇죠. 없으니까 네. 그럼 이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그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네, 말씀드릴게요. 네. 근데 우선은 지금 그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잖아요. 그렇다 보면은 신규 주택 청약은 지금도 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더 좀 저렴하게 공급될 여지가 있다.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풀어서 지금 더 공급할 계획을 있잖아요.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무조건 입성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일본처럼 우리나라 집값 이렇게 폭락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서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. 청약을 좀 적극적으로 네, 일단 봐라. 청약을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청약이 좀 가점이 힘들면 이미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미리 좀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. 그렇군요. 뭐 좀 어려워요, 네. 그죠? 사실 네. 이제 대출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내가 눈여겨봤던 물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파리 대책 이후로 또 12사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로는 사실 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지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. 여러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서 최대한 좋은 물건 찾아보시고 좋은 지역을 잘 선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.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해야죠. 우리 방송. 우리 방송을 많이 꾸준히 시청해요. 잘 보시고 네,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. 네, 안 보면 손해,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